안녕하세요. 다시 만났습니다. 자, 우리가 비유와 상징 속의 한국 문화,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회사원들이, 아빠들이 이야기합니다. 끝나고 오늘 저녁 같이 먹고 갈까? 저녁 같이 먹을까? 한잔하고 갈까? 그러면 아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토끼 같은 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가봐야지. 네. 그때 왜 토끼야? 왜 여우야? 이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의 마음은 그때 마음은 어떤 상태야? 네,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동물 비유, 그다음에 식물 비유, 사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쓰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유 표현은 끝내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사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열심히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한 것은 동물 관련 표현을 할 때 보통 동물의 습성이나 특성 아니면 모습 이런 것으로 많이 비유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긍정적으로 이게 뭐죠?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음, 제비예요. 한국에서는 봄에 이 제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비나 아니면 까치가 한국에서는 긍정적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길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상징으로 까마귀, 쥐, 여우, 늑대 같은 것이 부정적 상징인데 그 중에 이 까마귀요. 까마귀는 보통 동물이 죽은 옆에 있는데 여러분 나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까마귀라고 하는 이유는 까맣기 때문이에요. 네, 블랙. 네. 까만색이라서 까마귀예요. 그런데 이 까마귀가 한국에서는 나쁜 의미의 새입니다. 나쁜 의미의 새를 흉조라고 하고요. 여기 길조, 흉조 이런 말은 상당히 고급 표현입니다. 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알아두면 여러분의 언어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이 까마귀가 한국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일본에서는 길조라고 하네요. 한국에서 까치는 길조이지만 여러분 나라에서는 도둑새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문화적으로 의미가 다른 그런 말을 통역하거나 번역할 때는 같은 동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지만 둘 다를 가지는 동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쓰는 지금 이야기 속에서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외국어 배울 때 이런 것은 한 가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외국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본 거였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무서운 선생님을 묘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냐고 숙제를 냈는데요. 사실 한국 학생들은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섭다는 의미도 있지만 좀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데 학생에 대한 사랑, 관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는 도깨비 선생님이라고 네, 도깨비 이렇게 뿔 있는 도깨비 여러분 드라마 알죠? 드라마 도깨비 이건 안 무서운 네, 네. 도깨비를 선생님에게 쓴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선생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깨비 선생님은 한국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일본 학생이 한국에 숙제를 할 때 도깨비 선생님이라고 우리 선생님은 도깨비 선생님 도깨비 선생님 그러면 아침에 여기 있다가 저녁에 여기 있다가 아니면 성격이 좀 갑자기 화를 냈다가 그냥 그런 건가? 네, 전혀 이해도 안 되지만 다른 선생님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무당이라고 한대요. 무당은 이제 보통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하늘이나 아니면 뭐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무당과 같다고 이야기한대요. 보통 무섭고 엄격한 여자 선생님을 무당과 같다라고 한다는데요.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표현을 숙제로 할 때는 당연히 이해가 한국 사람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 못생긴 얼굴을 호박 같은 얼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호박이 선생님은 호박 좋아해요. 호박 맛있고요. 네, 호박은 건강에도 좋고요. 호박 좋아합니다. 그런데 호박이 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박 같은 얼굴 그러면 예쁘지 않다는 얘긴데 근데 이걸 중국에서는 공룡 같은 드라곤, 네, 공룡 같은 얼굴이라고 한대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기 나라의 표현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면 한국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호랑이는 한국에서는 강하다. 네. 동물 중에서도 왕이죠. 힘이 세고요. 보통 다른 동물하고 싸우면 다 이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외국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강하다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강하다, strong, powerful. 강하다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와요. 사자, 치타, 물소. 네. 한국은 이 물소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자나 치타도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지만 물소는 정말 보기 어려워서 절대로 한국 사람에게서 물소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많이 다르죠. 자, 공작 새, 피콕 맞아요? 네, 꼬리를 펴면 뒤에 부채처럼 펴고 아주 예쁘죠. 근데 공작은 잘난 척하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예쁘잖아. 네, 거만하다. 네, 나 사장이야. 네, 내가 최고 예뻐. 네, 이걸 거만하다라고 하는데요. 거만하다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외국 학생들한테 거만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외국 학생들은 칠면조, 수탉, 그 남자닭, 그 다음에 제규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한테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돼지. 돼지의 성격 중에서는 물론 돼지가 복스럽지만 그렇지만 게으르다는 성격이 있죠. 반대로 게으르다 그러면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말해보세요. 자기 나라 말로 말하세요. 네, 동물 이름은 잘 모르죠? 자, 일단 당나귀. 그 말보다는 좀 작은 동물 있어요. 사람이 타지만 다리도 짧고 네, 말보다는 좀 작은 그런 당나귀. 하마는 왜 게으르죠? 이러면서 입 크게 벌리고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나무늘보. 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잠자는 동물인데요. 진짜 천천히 움직이죠. 네. 이런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늘 토끼가 나왔어요. 그동안 계속 동물 비유로 이 제목이 토끼 같은 자식이란 얘기를 했는데 토끼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요. 귀엽다예요. 네. 귀엽다. 귀여워. 귀엽다. 그래서 아이들을 토끼 같은 자식.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귀여운 아이들, 네, 귀여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가봐야 돼. 이런 거죠. 토끼 같은 이라고 하면 귀엽단데,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귀엽다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강아지가 생각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고양이 같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강아지들은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들 하면 아이들을 강아지들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강아지 같은 자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 새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거, free, 자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그런 동물은 뭡니까? 물으면 예, 날다람쥐. 그러니까 다람쥐는 나무 위에 잘 올라가는 예, 쥐인데 근데 날다람쥐, 나무와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는 그런 다람쥐가 생각난다고 해요. 아, 날다람쥐가 잘 없는 나라에서는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말 그러면 달리는 거죠. 달리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뭐가 생각난다고 했을까요? 타조, 표범. 어, 타조나 표범도 잘 보기 어려운 동물들이죠. 네. 자, 앵무새. 앵무새는 아주 예쁜 새인데요.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건데요. 뭔지 알겠죠? 자, 지금 여기 동물의 이름 중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요즘 이런 전화기에서 그 사전 찾을 수 있죠. 자기 나라 사전 찾으면서 보세요. 이 단어들을 내가 여러분 나라 말로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찾아보면서 와도 좋겠습니다. 앵무새는 사람의 말을 따라하니까 이제 보통 따라하는 거. 아, 앵무새 같이 사람 말을 따라해. 아니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럴 때 앵무새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자,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하면 구관조. 구관조도 앵무새하고 비슷하게 사람 말을 따라해요. 네. 자, 돼지 그러면 자, 돼지가 또 나왔습니다. 먹다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먹는 것 하면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가 생각납니까? 소하고 코끼리를 말했어요. 맞아요. 코끼리 진짜 많이 먹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양. 양은 순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순한 동물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우리 외국 친구들이 소하고요. 그 다음에 사슴, 니어, 사슴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면 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국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힘이 세고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외국 학생들이 힘이 세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낙타 아니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허니비, 꿀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개미 정말 이거 많이 쓰는 비유 표현이에요. 개미만 하다. 개미 한 마리 없다. 이런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개미가 아주 작다인데 그런데 외국 학생들이 작은 것이라고 하면 벌레, 쥐, 그 다음에 벌새, 새 중에서 벌처럼 작은 벌새가 있다고 해요. 선생님은 영국에서 봤어요.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네,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산에 안 갔기 때문에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기, 엥, 여름이 되면 아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동물이죠. 자,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 벌레, 쥐, 벌새, 모기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작다 그러면 개미, 식물 부위일 때는 콩, 빈, 콩을 이야기하는데 동물 비유일 때는 개미를 이야기해요. ant, 개미, 개미, 날씬한 허리, 다리가 6개. 네, 뭔지 알죠? 선생님 비슷하게 그렸나요? 네.
자, 어때요? 좀 많이 다른가요? 그 중에서 한국하고 비슷한 동물을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와 한국은 문화가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공부할 때 조금 덜 불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고양이를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다고 많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용하다 그러면 어떤 동물이 생각납니까? 하면 외국 학생들이 자, deer, 사슴, 그 다음에 turtle, 거북이, 그 다음 fish, 물고기, 네, 이런 동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저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하고 외국 학생들하고 문화가 다른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서 생각하는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숙제도 내봤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다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수업 중에 이야기했던 아내, 선생님, 못생기다 세 가지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나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비유 표현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인 거죠. 여러분 나라에서는 왜 그 동물로 이런 사람을 비유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숙제를 했는데 비슷한 게 그 좀 나쁜 아내를 말할 때 스네이크, 네, 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뱀은 좋은 의미는 없어요. 뱀은 나쁜 의미예요. 하지만 뱀을 나쁜 아내하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뱀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무서운 선생님을 개로 표현을 했고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좀 머리를 나쁘게 쓰는 선생님이 있을 때는 여기 보면 교활하다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여우를 썼어요. 여우, fox, 여우. 그 다음에 못생긴 경우를 원숭이를 쓰고 있던데요. 원숭이가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것도 조금 우리 한국하고는 다른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른 학생 숙제인데 일단은 나쁜 아내에 대해서는 뱀이라고 표현을 했고 못생긴 것은 원숭이 똑같이 표현을 했고 이제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은 올빼미, 어울, 그죠? 밤에 이렇게 잠 안 자고 있는 눈 큰 새, 나무 위에서 있는 네, 그 새인데 현명하고 wise and 그리고 경험이 많은 네, 그런 사람을 올빼미로 표현을 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선생님도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 올빼미 인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 중국 학생들이 숙제를 했는데 이제 착한 아내는 선녀, 엔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중에서 엄하고 부드러운 학생들을 사랑하는 무서운 선생님은 부모님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같은 걸로 보고요. 이제 못생긴 사람은 공룡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공룡? 어, 자, 다른 학생의 비유도 봤는데 이제 좀 나쁜 아내는 호랑이, 그 다음에 이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중에서 부지런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을 가드너, 예, 정원사. 보통 정원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자르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정원사인데 선생님을 정원사로 비유하는 거였어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원사와 선생님을 빗대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표현이지만 나라와 문화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함께 보고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 학생인데요.
이제 항상 투덜거리는 아내를 사자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중국 학생이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같은 비유로 봤는데, 베트남도 선생님 중에서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선생님을 착한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같다고.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중국 학생들은 못생기다라는 거를 귀신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만약에 귀신 같아라고 하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아주 무서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귀신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뭐,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기 쉽게, 뭐지? 뭐, 돼지나, 네, 자주 나오는 이야기만 했는데요. 그보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표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성장하기 전, 경험 전, 어린이, 처음, 어떤 일을 처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회사에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을 신입사원이라고 해요. 학생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은 신입생입니다. 1학년 학생, 신입생, 아니면 처음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 아니면 유치원 아이, 그리고 그 일을 처음 하는 사람, 그걸 경험하기 이전이라고 보고 여기 쓰는 동물 비유 표현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나라에서 뭐예요? 자, 맞춰봅니다. 병아리예요. 병아리는 그 치킨, 베이비 치킨. 네, 네. 병아리요. 아, 너무 기나? 네. 다시. 그래도 안 되겠다. 네. 그 옐로우 컬러, 노란색의 베이비 치킨이라고 하면 알죠? 네. 병아리. 그래서 병아리 같아요. 아직 회사에서 병아리예요. 병아리 같은 학생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어떤 일을 해보기 전이다. 1학년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는 뭐죠? 지금 나오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한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요. 그 다음에 일만 하는 사람, 뭐처럼 일만 하는 사람, 뭐처럼 일만 하는 사람. 여기는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 일만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좋아요. 그 다음 뭐처럼 바쁜 사람, 개미처럼 바쁜 사람, 아니면 허니비, 꿀벌처럼 바쁜 사람. 여기도 여러분 나라 말하고 같습니까? 그 다음 뭐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술 먹고 소리치고 뭐 망아지, 말아기, 망아지. 네. 그 다음에 능청스럽고 음흉한 사람. 자, 음흉하다는 건 마음이 나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그냥 얼굴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런 사람 뭐죠? 너구리, 라쿤, 네, 땅속에 살고 있는 이 눈 큰 동물. 너구리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악한 사람. 사악하다는 건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만나면 안 좋은 사람이죠. 자, 이 경우에 뱀입니다. 네, 뱀처럼 나쁜 사람. 그리고 뭐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이게 뭘까?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의 비유가 뭘까요? 재밌어요, 이거. 고래예요. 고래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푹 이렇게 내붓잖아요. 고래, whale. 자, 바다에 있고요. 자, 알겠죠? 네, 고래, 아주 큰 고래. 그래서 술고래, 저 사람 술고래야. 이렇게 말하면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숙제로 내 보세요. 네, 정리 한번 하면 좀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잠시 쉬고요. 식물 비유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깜깜해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잠시 쉬고 다시 봐요.